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서라면 노골적인 거짓말까지 대놓고 하는 대통령실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짓말의 진원지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거짓말에 대해 국민께 즉시 사과하십시오.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국민에게 진실을 고하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는 것만이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 외에 다른 출로가 없다는 점을 한시라도 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 정도가 됐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해명하십시오. 대통령실 뒤에 숨어서 거짓말만 하지 말고 직접 해명해야 됩니다. 온 정권이 김건희 여사 지키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끝은 국민의 혹독한 심판만 남을 것입니다. 이제는 특검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실체가 충분히 드러난 이상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그 진실을 밝힐 계획입니다. 지금부터는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도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민주당이 김 여사를 겨냥해 추진 중인 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야당 단독 의결로 운영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을 제외한다. 쉽게 말하면 여당이 특검을 추천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김 전 대변인님, 일단 야당 위주로 추진된 규칙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당장 전체 회의에서도 통과, 계속 이렇게 추진이 될 걸로 예상된단 말이에요. 여당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대응법이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규칙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의 제2요구권도 불가합니다. 지금 이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국회 정신을 다 깨트리고 있다라고 봐야지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180 거대 여당의 힘으로 지금 정말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거 거의 폭력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여당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떠한 제도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면은 정말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밖에 없다. 국민들께 지금 이러한 행태들을 알리고 이러한 목소리를 통해서 여론들이 민주당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넘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이 여론을 끄집어내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민주당이 정말로 민생이나 다 내팽겨치고 이렇게 지금 정쟁적 요소로 김건희 여사만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이런 형국에 대해서 좀 더 세게 발언하고 싸워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예, 네. 추경호 원내대표도 반발의 목소리를 냈는데 들어보시죠. 민주당 입맛에 맞는 상설 특검을 만들 수 있는 무제한 특검 규칙,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사퇴도 못하게 해서 해당 기관을 마비시키는 무제한 탄핵법, 모조리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들입니다.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 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말로 국회를 이재명 대표 방탄과 권력 장악의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 독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추진 경로 시나리오를 저희가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28일에 운영위 소위를 야당 단독으로 개정안이 통과 의결이 됐고요. 이 31일에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도 개정안이 부장처장입니다. 네. 통과되겠죠. 이거 야당이 뭐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의석수만 놓고 보면 뭐 통과가 확실시 돼 보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다음 달 14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개정안이 처리되는 수순입니까? 네. 지금 국회의 경우에는 여야 합의보다는 사실상 이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이 발의를 하고 야당 단독으로 또 그 상임위뿐만 아니라 본회의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상설 특검 법안의 경우도 마찬가지 수순을 밟지 않겠나. 그러니까 협치는 실종이 돼 있고 대화와 타협이 없는 일방통행식 입법 독주다. 그러니까 여당은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 위원장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계속 추진한다는 비판 직면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의 팀장 아니었습니까? 예. 그 특검이 끝난 다음에 해설서를 발간을 하셨어요. 근데 그 해설서의 66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통령과 그 관련자가 수사의 대상일 때는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다시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이 수사 대상일 때는 특검 추천의 권한도 대통령에게 줘서는 안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과 관련된 그리고 뭐 배우자와 관련된 이런 수사에 있어서 당연히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되어서 수사를 해야지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도 드루킹이라든지 어떤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 단독으로 이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되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정의 구현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전제하고요. 제가 달력을 준비했습니다. 대여 압박을 위해서 장외 집회, 특검, 상설특검, 국정조사까지 정신없이 이 야당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요, 달력을 준비한 이유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15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고요. 그 전날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날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1심 선고 날입니다. 박 전 최고위원님. 민주당이 이 날짜를 특검, 상설특검, 국정조사 이런 처리 날짜로 지정한 것이 과연 김혜경 씨의 재판과 관련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 장애 집회 날짜를 두고도 김혜경 여사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일 전에 일부러 장애 집회를 벌이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엮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의 그 상황을 그리고 민심을 반영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무마시키기 위함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최근에 줄줄이 내려졌던 검찰의 불기소 처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법리를 비껴가는 듯한 그런 성역 있는 조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국민들의 분노와 함께 신속하게 반응하고 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야당의 책무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어떤 선고 일자나 이런 부분들과 결부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그저 공격을 위한 비난만을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은 특검 그리고 상설특검, 국정조사까지 총 공세를 펼치고 있는 모양새 이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 전 대변인님, 개원식에 이어서 시정연설도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비판에 직면할 부분 아닐까요?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비판에 직면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고 지금 시정연설 같은 경우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이 약간 갈래처럼 되어 있는데 예. 사실 이 국회의 모든 갈래들을 민주당이 이때까지 깨워왔다. 뭐 상임위원장들부터 시작해서 여기 운영위원장들부터 해서 모든 법사위원장 다 독식하는 것들부터 해서 근데 이것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2018년 1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시정연설을 할 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손에 항상 보이던 것 중에 보이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이게 팻말하고 여기 현수막이거든요. 예. 근데 당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낮았을 때입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의 모습들을 국민 앞에서 보여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의 시정 연설장조차도 이걸 정쟁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패싱한다든지 악수조차도 패싱한다든지 그리고 야유와 규탄을 한다든지 그럼 이것이 시정 연설의 본래 목적을 체질을 훼손시키고 이 또한 여론조도로 악용당할 소지가 있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역시도 관례를 깨더라도 고려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